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지난주 미국 FOMC 회의와 일본 금융정책 회의를 기점으로 상반기 한미일 통화정책 회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세 나라가 어떤 금리 결정을 내렸고 또 남은 하반기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금융시장부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이 한미일 3국의 통화 정책이 연초에 나왔던 그 시장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앵커님께서는 혹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지 좀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네, 시장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3번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인하에 대한 폭이나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6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굉장히 흔했고요. 그 이상으로도 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국내 국고채 금리도 한두 번 정도는 인하를 반영한 상태로 올해를 시작했고요. 미국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한국도 그것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1년의 절반 정도 지난 지금을 한번 올해 되돌아보면 좀 어떨까요? 기대와는 완전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냐, 엔저도 얼마나 가겠냐 이런 기대가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는 해제하긴 했지만 완화적 정책을 거두는 움직임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네. 먼저 금융시장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미국 통화정책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FOMC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시장 예상과 달랐던 부분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동결이야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요. 점도표에서 시장 예상과 좀 벗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모아준 그런 표를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네네.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얼마일 것 같다라고 보여준 게 원래는 올해 3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위원들의 중간값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점도표에서는 이게 한 번 인하로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는 2번 정도로 줄어들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덜 하겠다라고 시사한 셈입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 말의 물가 전망도 기존보다 0.2%포인트 정도 높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더 높이 지속될 거라고 말한 거다 보니까 매파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금리 인하 횟수가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건데도 시장에서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전망은 올해 2번은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연준이 신중한 것에 비해서 좀 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근거를 좀 살펴보자면 네. 이번 FOMC 발표 직전에 미국의 5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0% 올랐고 전년 동기에 비해선 3.3% 올라서요. 네. 이게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가가요? 네, 물가가 네네.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아무래도 가장 큰 조건은 물가 안정이겠죠. 네네. 이게 주요 지표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렇게 물가 안정세가 좀 지속이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다소 매파적이었던 이 FOMC 점도표에 이 최신 CPI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좀 짧았으니까 이게 점도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네네. 그리고 점도표상 인하 횟수가 내려가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빨리 둔화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연준이 점도표로 올해 한 번만 내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시장은 2번일 것 같다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응이 이제 인하를 암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한 건 이제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돼 있던 거고 결국 이 투자자들이 이번 금리 결정보다는 물가 지표 자체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미국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이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가는 추세가 확인이 돼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작년 말 FOMC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 한참 전이라도 제약적인 정책을 줄일 수가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런 투자자들이 물가 안정세에 좀 무게를 싣는 근거 중 하나가 주거비인데요. 물가 지표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은데 이게 여태까지는 둔화세가 좀 약해서 인플레를 좀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둔화하기 시작했고 시장에도 이게 추가로 둔화하겠다라는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네. 주거비라는 게 원래 좀 실제 가격이 물가 지표에 나타나기까지가 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좀 시장의 정설인데 이게 비로소 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렇게 물가를 지탱하던 주거비 상승률이 내려오면서 물가 안정 논리의 가장 큰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유가도 최근 안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좀 종합한다면 꾸준한 물가 둔화세만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물가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네. 올해 이제 2번 인하가 그럼 확실시 되는 겁니까? 확실시는 사실 모르겠고요. 네. 일단 투자자들이 2번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연준과 다른 전망을 밀고 있는 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남은 FOMC가 4번인데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는데 이 중에 투자자들이 좀 더 우세하게 보는 건 9월 인하입니다. 반대로 좀 11월, 12월 이런 연말에 내릴 수 있겠다 혹은 그 이후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긴 하고요.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파월 본인도 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기조를 계속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의 인플레이션 예측 실패에 따라서 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쯤에 또 다른 물가 지표인 미국 PCE가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저번 주에 나왔던 CPI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시장 논리에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나오는 지표가 좀 또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은데 이 미국이 상반기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이 통화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상반기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시장 인하 기대가 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오늘 기준으로도 3.2%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1회 이상 인하를 좀 평가자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네, 전에 이창용 총재가 통화 정책 탈동조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환율 등을 고려하면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조금씩 시점이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도 인하 시점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 한국은행도 미국과 비슷하게 9월 내지는 10월에 인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물가 안정세도 미국보다 좀 뚜렷한 편이고요. 예. 네, 다만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는 하고 있지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고 했지만 못 올리는 상황. 안 올리는 건가요? 못 올리는 건가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렸던 기준금리를 내리는 나라들의 고민을 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위로 되돌리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정책 금리는 현재 여전히 제로 금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금리를 지난주 회의 때도 동결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자체보다는 지난주에 주목을 했던 거는 그동안 일본은행이 시행해왔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완화적 정책의 규모를 줄일까 말까의 여부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 회의 때도 굉장히 이런 통화 정책 전환에 신중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날 일본은행이 항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날에 늘 종종 확인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일본은행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이게 틀리면서 시장에 오히려 충격 같은 걸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랬는데요. 예. 회의 날 아침에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는 그럼 월 6조 엔 정도의 지금 매입 규모를 5.5조 엔 정도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줄이는 건 확실하고 이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매입 규모 축소 자체만 결정하고 얼마나 줄일 건지는 시장 의견을 듣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세 나라가 인하든 인상이든 뭐 어떻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계속 타이밍만 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도 미국 따라서 3분기 후반이나 4분기에 첫 인하가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더 통화 정책 전환에 신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채 매입 규모부터 줄여가고 그 다음에야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주된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주요국 특히 한미일 당국들이 통화 정책 전환을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 정책 결정하는 그 수장들이 머리가 좀 복잡해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